사실 아이스픽스카는 레이저 치료만으로는 치료하기 쉽지 않습니다. 흉터 치료 광고나 이제 간혹 전후 사진들 보면은 포토샵 같은 걸 만진 사진들이 꽤 있는데 제 이름을 걸고 사진은 원본 다 그대로고 좋아진 부분뿐만 아니라 반응이 느린 부분까지 다 솔직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권은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이스픽스카가 차오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에 대한 주제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흉터 중에 일단 가장 어려운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스픽스카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피부에 이렇게 콕콕콕 이렇게 찍혀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아이스픽스카, 송곳 모양 흉터, 모공선 흉터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흉터 치료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흉터는 모양, 깊이, 유착된 정도, 나이, 이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아이스픽스카는 특히 깊이가 가장 중요해요. 깊이 다음에 중요한 게 나이와 유착된 정도. 그리고 아이스픽스카도 경우에 따라서 모두 예후가 다릅니다. 나이가 젊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이스픽스카는 확실히 차오르는 속도가 빠르고, 나이가 많고 오래된 깊은 아이스픽스카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아이스픽스카랑 박스스카랑 올린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아이스픽스카는 정말 송곳처럼 콕콕 찍혀 있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베이스가 좁아서 그래요. 대부분의 흉터를 프락셀 레이저라는 걸 치료하는데, 프락셀 레이저라는 건 사실 빔이 이렇게 격자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흉터 크기가 크다면은 프락셀 레이저가 많이 도달할 수 있는데, 흉터가 좁으면 좁을수록 레이저로 도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타입이라고 평가되는 거고, 박스스카 말 그대로 날카롭게 경계가 지기 때문에 박스스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타입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퓨어젯을 아주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브션을 해주면서 풀어주면 박스스카는 이제 정복이 가능합니다. 롤링스카는 쉽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둥글둥글한 흉터, 베이스가 넓을수록 사실 쉽다고 보면 돼요. 난이도로 치면. 왜냐하면 레이저의 빔이 더 많이 도달할 수 있고 주사 치료나 어떤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모양에 따라 우리가 사실 그렇게 구분하지만은 실제로는 깊이도 중요하고 피부가 민감한 거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 위치에 따라도 달라요. 관자놀이의 흉터와 앞볼의 흉터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안면 쪽은 피부가 루즈닝돼요. 바깥쪽 흉터는 날카롭게 이렇게 붙어있는 반면에 안쪽 흉터는 좀 처지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그거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흉터 치료 광고나 이제 간혹 전후 사진들 보면은 포토샵 같은 걸 만진 사진들이 꽤 있는데, 결과가 좋은 거랑 포토샵으로 만진 사진이랑 보면 어느 정도 저희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해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동의받은 사진들을 종종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들은 정말 제 이름을 걸고 사진은 원본 다 그대로고, 심지어 좋아진 부분뿐만 아니라 반응이 느린 부분까지 다 솔직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아이스픽스카 위주로만 흉터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은 크기가 아주 작고 깊이가 깊은 아이스픽스카입니다. 아주 오래되어 자리 잡은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도 꽤 차오르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 볼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주변 손상 없이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이분은 아주 붉고 예민한 피부 타입의 아이스픽스카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주변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주변 손상 없이 흉터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고, 실제로 흉터 깊이만 얕아지는 게 아니라 홍조랑 민감성 피부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반대쪽 볼 사진이고 마찬가지로 흉터 깊이뿐만 아니라 민감성 피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반응이 아주 좋았던 분인데 거의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이스픽스카고요. 반응이 아주 좋고 90%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아이스픽스카가 차오르는 과정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일부러 제가 동의를 구하고 가져와 봤는데, 대부분의 흉터가 콕콕 찍혀있는 아이스픽스카로 구성되어 있고, 조금 더 흉터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깊이가 전부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보면은 가운데 있는 얕은 아이스픽스카는 꽤 올라왔는데, 바깥쪽 네 군데 좀 깊은 아이스픽스카는 깊이는 얕아졌지만 여전히 덜 차오른 게 양상이 좀 보이고요.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차오르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앞에 분들은 대부분 아이스픽스카 단독으로 있으신 분들이고요. 다음과 같이 아이스픽스카, 박스스카 혼재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은 이제 웬만한 치료에 반응이 없는 아주 어려운 타입인데요. 프락셀을 10번 이상 다 바꿔오신 분들이에요. 이분 흉터 모양이나 유착된 정도로 봐서는 3, 4개월 이상 간격으로 사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스케줄상 초반에는 한두 달 간격으로 4번 정도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간격을 늘려서 가끔 치료 중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프락셀 10번 이상 하셔도 반응이 없어서 오신 분이고요. 웬만한 레이저 치료에는 반응이 없는 아주 어려운 타입이지만은 아이스픽스카의
적절한 자극을 주니까 1년이 넘어가면서 깊이가 확실히 얕아지고 있는 양상이 보입니다. 치료 간격은 제가 오래된 흉터 기준으로는 짧게는 3개월 간격, 길게는 6개월 간격으로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자주 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 계신 기간이 짧은 분들은 몇 번 더 치료하고 출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자 입장에서 치료의 난이도는 관자 쪽에 저렇게 큰 유착된 박스스카보다는 앞볼의 아이스픽스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20, 30대만 치료하고 있는 게 아니라 40대, 50대도 치료하고 있고 요즘에는 60대 흉터도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스픽스카 치료의 핵심은 주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흉터의 작고 좁은 베이스 부분을 적절하게 자극을 주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기존에 하던 모든 치료들을 조금의 테크닉을 변화를 주면 그게 가능한데 이거는 사실 받는 사람은 알기는 좀 어렵고 시술하는 의사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술 테크닉에서는 핵심 노하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기회를 봐서 공개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권인혁이었습니다.